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6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살펴보고 할까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게 되면 파일을 저장하는 이름과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시험장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테니까 그 위치에 정확하게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글꼴이나 크기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정하시지 않으시지만 지정이 되어 있는 글꼴이나 크기의 경우에는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글꼴이 지정되어 있다든지 굴림, 궁서라고 글꼴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은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아래, 머리말 꼬릿말은 1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미지도 역시 제공되어 있는 폴더를 정확하게 잘 찾아서 삽입을 하셔야 되겠죠. 페이지를 3장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과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 넣지 않죠? 이렇게 해서 3장을 만드시면 될 텐데 작성하시다 보면 문제에 이렇게 점박이 네모선이 보여요. 그건 문제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지 설정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용지 설정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편집 용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단축키를 쓰셔도 좋겠죠. 여러분의 키보드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F1, 2, 3, 4라고 하는 펑션 키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F7 키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편집 용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여백들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위쪽부터 살펴볼까요? 전체 쭉 블럭 잡으셔서 크기가 10입니다 라고 탭키 누르면 다음으로 이동해요. 탭키 눌러서 왼쪽 11, 탭키 눌러서 오른쪽 11, 탭키 누르시고 위치에 맞게 위아래는 10, 왼쪽 오른쪽은 11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고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여백이 좁아진 거 확인할 수 있지요. 번호를 좀 미리 매겨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이 들어가죠. 1점 엔터, 2점 엔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죠. 두 번째 페이지는 3, 4번이 있죠. 3점 엔터, 4점 엔터.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만들겠습니다. 왼손의 도움 컨트롤 엔터. 자, 세 번째 페이지 만들었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대로 올라갈게요.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됐으면 좋겠다라고 출력 형태가 보일 거고요. 그 친구는 글꼴 크기 색깔들이 스타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일단 타이핑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스타일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에다 커서 두시고 찬찬히 입력하세요. 입력을 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영문을 다 쓰고 나서 엔터, 한글을 다 쓰고 나서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제로 위아래 간격을 넓히느라고 엔터를 2번 치지 않아요. 자동으로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면 한글과 영문은 멀리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너네들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까맣게 멍든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명령을 찾을 수 있죠. 기존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딱히 없기 때문에 더하겠습니다 라고 왼쪽 구석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눌러서 추가를 해줄게요. 문제에서 스타일의 이름이 정해져 있고요.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영문에다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글로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타이핑을 해주셔야 돼요. 문단의 모양이라고 글자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문단의 모양, 글자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네모 단추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문단, 글자 요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문단 모양 단추 누르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왼쪽 여백은 15이고요. 문단 아래 간격은 10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설정. 글자 모양으로 넘어갈게요. 글자 모양의 경우에는 한글을 영문을 이라고 하는 글꼴은 다를지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글자의 크기와 장평 그리고 자가는 공이 똑같으니까 먼저 크기부터 10인지 확인하시고 장평과 자간을 따로따로 주신 다음에 글꼴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장평 95, 자간 5. 그런데 글자는 이라고 해서 언어 한글의 경우에는 궁서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영문의 경우에는 이라고 따로 지정합니다. 굴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영문일 때도 95에 5라고 하는 장편과 자간이 유지가 되고요. 한글일 때에도 역시 장편과 자간 95에 5라고 하는 친구가 똑같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설정 누르시고 그 친구 없던 거를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추가해 주시고 지금 블럭 잡고 들어온 친구들이 그대로 적용되길 원하죠.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한글과 영문이 조금 멀리 떨어지게 되죠. 끝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플래그 4라고 끝나고 있고요. 그리고 1949년이라고 끝나는 게 똑같이 위치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번 문제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이지요. 표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차트도 틀어지니까 오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세요.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없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입력 메뉴 누르시게 되면 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면 몇 줄인지 몇 칸인지를 세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줄을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줄이고요. 칸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칸이네요. 줄수 5개, 칸수 6개 만들기 입력하도록 하세요. 입력이 끝났으면 하나하나 지시사항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 전체에 글꼴이 굴림의 10이라고 되어 있지요. 몽땅 다 블록을 짜라락 잡으셔서 글꼴 맞춰줄 거고요.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굴림 크기는 이미 10으로 되어 있네요. 정렬을 보아하니 문자들은 가운데 있고 숫자들은 오른쪽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가운데에다가 맞춰보도록 할까요?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 정렬이라고 맞춰줄 거고요. 숫자들만 쫘라락 잡으셔서 다시 오른쪽 정렬해 주도록 할게요. 숫자들은 나중에 합계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범위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셀 배경 색깔이 노랑이라고 똑 떨어지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라고 범위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각각의 셀마다 적용하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테두리나 배경 색깔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표 작업을 하고 있으면 표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을 채우겠다 아니면 테두리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옵션들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늘 시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색깔은 C, 컬러니까요. 선 모양은 L, 라인이니까요. 이렇게 컬러와 라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축키는 외워주시면 빠르게 쓰실 수 있습니다. C라고 누르셔서 색깔 찾으시면 되겠죠. 면의 색깔 노랑으로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이름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 거에서는 앞만 봐도 노랑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라고 못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고요. 거기에서 오피스라고 하는 기본값으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오피스라고 했을 때 빨강, 주황, 노랑이라고 똑똑 떨어지는 순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까지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합계를 내는 부분이 요 끝에 있는 3개에만 합계를 내는 부분인가 봐요. 맨 마지막에는 하지 말라고 X표기가 쳐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숫자들을 몽땅 다 블록을 잡으시고 답을 그 옆 동네에다가 쓸 거죠. 이렇게 범위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 블록 잡은 곳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블록 계산식 합계를 내줄 거예요. 블록 합계라고 선택을 하셔서 합계를 이렇게 내실 수가 있죠. 합계를 구하고 나서 캡션 기능을 사용해서 이 위쪽에다가 제목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대해서 이름표 붙여주는 걸 캡션이라고 해요. 자, 표에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보이시나요? 덩어리를 선택할 수 있는 개체 선택이고요. 얘를 한번 누르시면 덩어리 전체가 싹 잡힙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름표 달아줄래요? 캡션 넣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1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죠. 자, 표1이라고 하는 이름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그 이름 아니거든 이라고 2019년 이름을 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1번에서 제시했던 문제 보시게 되면 표와 캡션 이 두 친구 모두 다 굴림의 10이에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 모두 다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그 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맞춤이라고 위치도 정할게요. 다만 이 친구들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바깥 동네에서는 해줄 수가 없고요. 표의 허락을 받도록 할게요. 표의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개체 선택 화살표 나옵니다. 뿅 찍어 주시게 되면 덩어리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 버튼 개체의 속성을 보러 들어가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캡션에 대한 얘기를 수정할 수 있네요. 자, 여백 캡션 가셔서 현재는 그 캡션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위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이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의 선 모양을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지금 표가 위아래가 되게 좁아 보이니까 조금만 머리 위를 좀 크기를 늘려주도록 할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보시면 키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죠. 적당히 키우셔서 이렇게 좀 위아래가 널널하게 커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줄 거고요. 선 모양에 대해서는 단축키 아까 라인이라고 했었죠. L 누르시게 되면 테두리에 대해서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가 두 줄짜리로 되어 있으니까 바깥쪽이 그래요 라고 두 줄짜리로 설정을 하고 나와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두 줄이 된 거 확인될 거고요. 제목 부분이라든지 제일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대각선 이 친구들도 선 모양 바꿔줘야 되겠죠. 제목 부분 잡으셔서 라인 L 두 줄짜리 제목 부분 라인 L 두 줄짜리. 자, 이제 오른쪽 구석에 있는 이 친구를 선택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요만큼만요 라고 블록이 잡히는 게 보일 거예요. 역시 라인 L 누르셔서 이번엔 대각선을 줘야 되겠죠. 대각선 요래 줄 겁니다 라고 누르면 나타나고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대각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시면 될 텐데요. 표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바로 차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요 라고 범위를 일단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차트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차트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차트가 혹시 저처럼 위쪽으로 배치가 됐다면 너는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표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 보니까 표의 크기가 차트의 크기와 비슷한데 우리 건 지금 차트 크기가 너무 작죠? 이렇게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쭉 당겨 주셔서 차트와 크기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차트의 데이터는 이거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노란색 부분만 가지고 이용하세요 라는 거니까 이미 진행이 됐고요.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역시 세로로 막대기가 이렇게 서 있죠. 그렇다면 세로 막대기도 끝이 난 거네요. 제목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차트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가장자리에 이렇게 조절점들이 보일 테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개체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뉴가 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차트를 그냥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요 네모를 보시면 살짝 한 입씩 베어 먹은 것처럼 보이나요? 잘려 보이죠? 역시 가운데에 있는 네모도 이렇게 잘려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네모가 잘려 보인다는 건 이제 차트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뉴를 보시면 아까와는 다른 모양의 메뉴가 뜨죠. 차트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형태. 그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를 불러오시게 되면 세로로 서 있는 막대기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 거 행과 열의 위치가 부산, 광주, 강원 똑같이 부산, 광주, 강원 똑같이 보이니까 이것도 불만이 없습니다. 다음 제목을 이제 여기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차트의 제목은 이라고 해서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차트의 제목뿐만 아니라 가로로 누워있는 걸 X축, 세로로 서 있는 걸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X축, Y축 구분해서 나는 제목을 이렇게 넣어줘야 쓰겠다 라고 위치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서 있는 곳, 요 동네가 Y축이라고 했으니까 Y축에다가 제목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제목과 축 제목도 다 집어넣었고요. 방향도 불만이 없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서 나오게 되면 얼추 출력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그 하나하나의 세세한 항목들을 제목은 글꼴이 뭐다, 제목 이외에는 뭐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셔라 라고 하는 거에 준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제목을 콩콩 더블 클릭하시면 그 친구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글자의 모양을 지시하고 있으니까 제목은 도둠에 진하게 라고 글자에 대해서 찾아가면 되겠죠. 도둠에 진하게 라고 했으니까 속성에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는 12라고 하는 거 불만이 없습니다. 선의 모양도 지시가 다 되어 있네요. 한 줄로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군요. 배경에 가셔서 선 모양이 한 줄로 그림자가 있는데 그 위치는 이 포인트다 라고 문제에 제시한 것과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제목이 끝났고요. 제목 이외에 나머지 글꼴은 도둠에 보통 10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축부터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를 맞춰주면 되겠죠. 도둠을 찾으세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맨 끝자락에 있는 게 보통입니다. 이제 나머지 축 제목과 범례에는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할 것. 축 제목을 보아하니 이렇게 가로로 누워야 되는데 우리 거는 세로로 이렇게 서 있네요. 그리고 범례도 가장자리에 테두리들이 네모지게 있는데 우리는 테두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제목부터 볼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만 아까 맞춰놓고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세로로 되어 있는 걸 보지 못했군요.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범례 역시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의 모양만 배치하고 왔는데 배경에 보시게 되면 선 모양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걸 못 봤네요. 얘도 한 줄로 선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나오시게 되면 문제와 같이 이렇게 테두리까지 마무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식을 편집하는 문제이지요. 1번과 2번 두 개를 따로 배치하기 위해서 번호를 저는 위아래로 분리하도록 할게요. 1번 그리고 2번이라고 이렇게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일 거고요.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수식 입력기를 이렇게 불러주시게 되면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키보드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은 기호들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화살표를 얹은 F이니까 화살표부터 얹어주도록 할게요. F는 키보드에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아직은 화살표에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키보드 방향키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 이용하시면
이 친구가 지금 위치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거예요. 화살표 바깥으로 나간 거 확인하시고 이퀄 분수를 찾아야 되겠죠. 분수 기호를 뿅 찍으셔서 키보드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파이라고 하는 건 키보드에 없으니까 그리스 소문자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위첨자의 경우에는 위쪽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서가 계속 작으면 곤란하죠. 이번엔 M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위첨자보단 커야 되니까 방향키로 오른쪽 다시 커졌죠. 방향키로 위치를 옮겨가면서 찬찬히 입력을 해주세요. 수식 편집기에서 작성하는 문제는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로 통으로 점수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오타가 절대 없도록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오타를 수정하러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에 얹어주는 장식 문자 먼저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아이라면 키보드에서 바로 찾아다가 넣으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를 찾으셔서 찬찬히 입력하시면 되겠죠. 4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문제에는 도형을 제작하는 문제이죠. 도형을 제작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흑백으로 받으실 거기 때문에 색깔이 뭐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서로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건 유추할 수 있으니까 달라 보이면 서로 다른 색깔로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시사항에서 면의 색깔이 빨강색입니다 라고 특정하게 지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맞춰 주셔야겠죠. 일단 제일 커다란 도형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쭉 드래그해서 임의로 그릴 거고요.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기본부터 볼게요. 크기를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이렇게 크기가 이만합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색깔이나 뭐 선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렇다면 크기만 맞춰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 크기가 혹시 들어서 옮길 적에 조절점 이렇게 움직이면 크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고정하겠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달라질 염려가 없어요.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채우고 나오셔도 되니까 임의의 색깔을 정해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빨간색의 요 글자 들어있는 상자를 얹어주도록 할까요? 입력에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니까 가로 글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놓으시고요. 글자도 좀 쓰고 갈까요?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뜹니다. 기본부터 맞춰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크기와 색깔, 글꼴까지도 다 지정이 되어 있군요. 110에 높이는 15. 크기 고정하는 게 좋다고 했죠. 선에 대해서도 좀 모서리를 둥글둥글하게 반원으로 다듬어서 데리고 갈 거고요. 채우는 색깔, 면의 색깔이 빨개요 라고 빨강. 자, 이렇게 해서 도형에 대한 얘기는 끝났는데 글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네요. 글자는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은 굴림, 크기는 24, 가운데 있어주세요 라고 가운데 정렬.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친구가 요 겨자색으로 보이는 상자로군요. 글자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기본부터 맞춰주시면 되죠. 이 친구도 크기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유추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보아하니 모서리가 살짝살짝 다듬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반원은 아닌 것 같고요. 둥근 모양이라고 살짝 둥글게 다듬어만 줄게요. 채우는 색깔, 면의 색깔에서 적당한 색을 고르시고요. 설정하시면 이렇게 도형들 만들어졌죠. 그 위에 얹어진 건 그림과 글맵시네요. 자, 그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입력의 그림.
그림은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ITQ라는 방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림들이 모여 있습니다.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을 럭키라고 하셔서 바로 요 위에다 넣지 마시고요. 바깥에다가 만들어서 얹어주시면 돼요. 보아하니 이렇게 그림이 잘 이어 보이는 건 도형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이 친구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봅니다. 크기가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그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회색조예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색깔도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죠. 크기는 40에 높이가 30, 크기를 고정시켜 놓도록 할 거고요. 그림이 회색조입니다 라고 해서 회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나오면 여전히 깔려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친구를 다시 더블 클릭. 기본에서 저희는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라고 하는 이 부분 보이시죠? 지금 현재 본문과의 배치가 어울려라 사이좋게 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 좋을 수가 없어요. 도형들이 지금 비켜주질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제일 앞으로 튀어나올 테다 라고 글 앞으로 라고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설정 단추 누르시게 되면 글자보다도 더 앞으로 나오겠다라는 거니까 도형보다는 더 위쪽에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글맵시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입력에 글맵시 글자를 넣도록 할게요. 글맵시를 넣으실 때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를 때와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누를 때 기능이 살짝 다른데요. 위쪽에 있는 그림 아이콘을 띵 선택하게 되면 바로 국가 상징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대화창이 나오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글맵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는 거예요. 저희는 예쁘게 모양을 다듬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이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글꼴을 궁서라고 지정을 해줬군요. 궁서를 찾아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 보니까 갈매기 숫장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맵시의 모양 갈매기 숫장형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나머지 글자의 색깔이라든지 크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면 이 친구 글자의 간격이나 줄 간격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설정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보시면 얘도 역시 이렇게 가려지는 거 보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가시고요. 여기에서 기본부터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50에 30 크기 고정하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나오도록 설정 갖다 배치하시면 되겠죠. 글자 색깔은 파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파랑색이라서 제가 그거를 확인은 안 하고 왔어요. 채우기에 보시게 되면 면의 색깔이 이미 파랑색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 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겠죠. 사각형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게 색깔 사각형인지 어떤 게 하얀색의 사각형인지를 구분하셔서 하얀색이 아니라 색깔 있는 친구 먼저 깔아주시고 그 위에 하얀색을 얹으면 되겠네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드시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 기본부터 항상 보시라고 했어요. 크기를 보아하니 10, 17이라고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바로 요 밑에 깔려 있는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크기 고정해 놓고 깔려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모서리가 살짝 둥굽니다. 그렇다면 선을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모서리가 둥글어요.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지요. 임의의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 하나를 만드셔서 이 친구도 역시 테두리 가장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 뜨죠. 크기 15에 12 크기 고정하시고요. 색깔이 꼬꼬집어서 흰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 흰색인지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채우기에 가셔서 면의 색깔 보시게 되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이 없다면 다른 색이라고 하셔서 흰색을 따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안쪽에 글씨를 쓰는 상자로 넣었기 때문에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게 보일 거예요. 글씨를 쓰지는 마시고요. 그냥 글씨를 쓴다면 이라고 해서 모양만 맞춰주고 나올게요. 글자를 쓴다면 글꼴은 궁서를 넣을 테다. 글자를 쓴다면 크기는 20으로 만들 테다. 글자가 있다면 가운데에서 깜빡거리도록 만들어 줄 테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가운데서 커다랗게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글자 지워야 되니까 번잡스럽죠. 그 옆에 있는 글상자 역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글상자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길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친구에 대해서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냥 선의 종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보시면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적당하다 싶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선의 모양이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 종류를 점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채워져 있는 색깔의 경우에는 그 색깔이 투명하다라고 되어 있죠. 색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상자가 만들어졌으니 그 안에 글씨를 쓴다면 이라고 커서를 콩 찍으시게 되면 껌뻑껌뻑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글꼴 지정이 되어 있으니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둠의 18, 도둠을 찾으면 되겠고요. 크기도 18이라고 입력하시면 될 텐데 가운데에서 껌뻑일 수 있도록 가운데 정렬까지 해서 이렇게 모양을 일단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다면 개체 선택을 하셔서 요 세 개를 같이 선택하셔가지고 복사하시면 되겠죠.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친구가 안 보인다면 편집 메뉴에 가시면 개체 선택이 나타날 거예요. 개체 선택이 됐을 때 내가 드래그하는 이만큼이라고 드래그를 했을 때 온전하게 개체가 다 선택이 돼야만 덩어리로 얘네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뒷공무늬가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두 개만 선택이 된 걸 거예요. 넓게 드래그 하셔서 모든 친구들이 다 내가 그린 상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 그러면 커서에 이렇게 더하기가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쌍댕이가 뽑혀 나오는 게 보이죠? 선을 좀 맞춰서 가야 되니까 왼손이 조금 더 바쁘게 쉬프트도 같이 누를게요.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눌렀더니 복사가 되는데 선을 딱 맞춰서 복사가 되네요. 자, 이제 개체 선택을 풀어주시고 글씨 씁니다. 색깔이 서로 달라 보이죠?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색깔을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할게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채워주는 색깔을 서로 다르게,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서로 다르게 선택하실 때 내가 선택한 게 그 도형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그림에다가 라고 같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돼야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지금은 여기서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작성할게요. 작성하실 때에 맨 위쪽에 있는 제목과 전체적인 본문, 그리고 번호를 매겨주는 부분, 표를 만드는 부분, 맨 끝자락에 있는 제목까지 해서 크게 보면 5덩어리의 글을 쓰셔야 되는데 사이사이에 한 칸씩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들은 엔터를 2번 치셔서 사이 간격을 좀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도록 하죠.
입력을 다 했고요.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는 한자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블럭을 잡으셔서 한자 키 눌러서 블럭을 한자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특수기호의 경우에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이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입력에 가셔서 특수기호들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자로 바꾸는 작업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시험에서는 항상 한자로 바꾸는 게 두 가지 나오죠. 태극기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한자로 바꾸면 되겠고요. 한자로 바꾸실 때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써 수 있도록 입력 형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기호의 경우에는 입력에서 가장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당구장 표시에 문자표,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자표 두 가지가 있죠.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자표를 누르시게 되면 기존에 썼던 것들 그리고 내가 새로 하나 찾겠다라고 문자표라고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한글 문자표에 있는 전각기호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거에 적당한 아이를 선택하시고 넣기 단추 눌러서 특수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맨 앞쪽에 있는 가, A, B라고 하는 번호들은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 하나하나 위쪽의 기능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머릿말 기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제목보다도 더 위쪽에 있죠. 자, 제목의 제일 앞쪽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쪽에 가시면 머릿말 만드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 머릿말을 위쪽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특별한 모양은 없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하고 들어가셔도 냅다 만들기 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만들어지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글꼴과 크기,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토둠, 크기는 10, 오른쪽 정렬. 다 만들어졌으면 위쪽에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작업을 그만 닫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면 되겠죠. 제목 넣을게요.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 글꼴, 궁석, 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맞춤. 책갈피를 넣어라 라고 하는데 바로 요 책갈피가 앞에서 저희 도형에다가 그림 넣었을 때 하이퍼링크를 연결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책갈피와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책갈피를 여기에다가 끼워 보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책갈피를 넣겠습니다. 책갈피. 책갈피의 이름도 국기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눈에 보이질 않네요. 책갈피는 눈에 보이는 친구는 아니고요. 여기 위치에 짠 하고 도착했으면 좋겠다 라고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했는지를 꼭 보고 싶다면 보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조판보를 켜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셨으면 조판보는 좀 산만하니까 끄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책갈피를 넣어 주신 상태에서 바로 윗동네에 있는 그림이랑 하이퍼링크 바로 연결할까요? 그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시게 되면 어디랑 연결해 줄 값이요? 라고 대화창 뜨죠. 방금 저희가 만든 책갈피 여기랑 연결시키고 싶어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이 그림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죠? 뿅 찍어주면 이렇게 그 위치에 도착하는 거예요. 책갈피 기능이었고요. 덧말 넣기까지 마무리 지을까요? 제목 위에 조그맣게 업어져 있는 태극기라고 하는 글자 있죠? 이걸 덧말이라고 합니다. 글자들을 쫙 블럭을 잡으셔서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이고요. 덧말 넣기를 하시게 되면 글자들은 이미 블록을 잡았으니까 본말을 따로 쓸 필요는 없고 얹어주는 덧말만 태극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100의 99는 보통 위쪽에다가 배치하라고 나올 거예요. 아래쪽으로 배치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위치 꼭 보시고 나오기를 권하고요.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첫 번째 글자만 좀 유난히 크고 색깔이 예쁘네요. 그렇다면 요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글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건 글자의 모양인 거죠.
글자 모양이 아니라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다른 기능을 이용하셔야 돼요. 블럭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아이라고 위치만 찝어줄게요. 글자의 모양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만나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로 커다랗게 첫 번째 글자를 꾸미고 싶어요 라고 하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아이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창이 뜨면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두 번째 친구 클릭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글꼴이나 색깔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맞춰주면 되겠죠. 글꼴은 굴림, 색깔은 노랑.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색깔이 그리고 크기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입력, 그림을 넣겠습니다. 그림, 이미 앞서서 그림을 한번 넣어 봤기 때문에 그림의 경로는 이미 알고 있네요. 그림 4번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어서 그림 4번을 갖고 오시되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요 그림만 따로 잘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우리가 불러올 친구는 6개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친구였군요. 일단 데리고 와서 자르도록 할게요. 넣기 단추 누르시고 쭉 드래그 하시면 6개가 동시에 들어와요. 자,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메뉴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끝자락에 가시게 되면 아마 자르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자르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이 보일 거고요.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드래그 하셔서 배치하시게 되면 일단 필요한 이미지까지는 보이는군요.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백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뜨죠. 기본부터 보십시오. 크기를 40에 30 고정시켜 놓는 게 크기 드래그 하면서 조절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고정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정을 안 시켰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바깥쪽에 여백이 있다 라고 했으니 여백을 바깥쪽에다가 왼쪽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왼쪽에만 2mm 주도록 할게요. 설정. 문단의 번호 기능 사용하기 전에 글자 제목들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설정하셔서 글꼴, 크기, 색깔, 그리고 음영의 색깔까지 바꿔야 되는군요. 여기 바깥 동네에서는 글꼴과 크기와 색깔에 대한 것까지는 나와 있지만 음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볼 거예요.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했는데 흰색으로 지금 바로 칠해버리게 되면 글씨가 안 보일 테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진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파란색의 글자가 하얀색 되는 부분은 요만큼인 거죠.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글자는 흰색입니다 라고까지는 했는데 음영색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자 모양을 여기서 더 세세하게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글자의 색깔은 흰색이 맞지만 음영색이 없는 관계로 글씨가 안 보이는군요. 자, 음영색을 파랑이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표에 대한 얘기도 제목이 커다라니까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블럭을 잡으시고 글꼴, 굴림, 크기 18, 기울여주는 거는 여기 글자들만이라고 따로 잡아서 기울인 것까지도 다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강조점을 찍어주는 얘기는 요 바깥 동네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만큼만요 라고 따로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기본에서도 지금은 내용이 없어요. 확장으로 가셔야 거기에서 강조점을 만나볼 수 있군요. 자, 강조점을 어떤 걸로 모양 선택할 건지 고르셔서 위쪽에 V체크 모양 선택하시게 되면 요래 들어가죠. 개항하는 날이라고 하는 개항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강조점이 V체크 모양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글자 모양이 정리가 됐죠. 문단의 번호 기능 사용하기 위해서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았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가라고 되어 있는 거, ABC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가라고 되어 있는 친구 ABC, 이 친구군요.
짠 하고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 왼쪽 벽에 평평하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 건 평평하지가 않죠? 안쪽으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다시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뿅 찍고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1수준의 경우에 괄호가 있고 가나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여기 1수준에 대해서 20만큼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 맞춰주시라고요. 20만큼이요 라고 너비 조정, 정렬을 오른쪽으로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살포시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수준 역시 선택하시고 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ABCD 들어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만 문제에서 보니까 30만큼 오른쪽 정렬되어 있군요. 그래서 너비를 30만큼 정렬을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 라고 수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또 두 발짝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설정하고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난 게 보일 텐데 가 밑에 A, B라고 하는 두 개의 자녀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 가 밑에 있는 두 개를 선택하셔서 서식에 보시게 되면 그 친구들 가장 끝자락에 수준을 낮출 겁니다, 높일 겁니다 라고 하는 친구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낮춰주는 거, 높여주는 거 누를 때마다 이렇게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오거나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가나다 순서로 맞춰 놓으시고요. 한 번만 더 수준을 감소시키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수준으로 들어가면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국기를 매일 개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아래쪽에 있는 두 개를 이라고 수준을 감소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더 물러나는 걸 볼 수 있죠. 줄의 간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 얘기 없으면 줄 간격이 160일 텐데 여기는 줄 간격을 180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넓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만큼은요 라고 선택하셔서 줄의 간격 160으로 되어 있는 거 180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넓어졌죠. 표 작업은 여러분들께서 1번 문제 풀면서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시고 너비 적당히 조절하셔서 얘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쭉 블럭을 잡으시고 글꼴, 크기, 색깔, 그리고 선의 모양들 다 맞춰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제목의 경우에는 글꼴, 크기, 색깔은 바깥 동네에서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장평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죠.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으로 곧바로 갈게요. 거기에서 기본부터 맞춰주면 되겠죠. 크기는 24, 글꼴은 궁서, 쪽번호 매기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쪽번호는 맨 뒤쪽에다가 매겨주도록 할까요? 쪽의 번호를 매기기 위해서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쪽번호 매기기가 있고요. 오른쪽 구석에 있으니까 요쯤에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번호의 모양을 보아하니까 1, 2, 3, 4라고 하는 번호는 맞고요. 거기에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친구니까 얘겠네요. 줄표라고 하는 건 양쪽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날개처럼 보이는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결과물에 보니까 그렇게 선은 보이지 않죠. 줄표 넣기는 해제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3번이라고 들어가는데 시작하는 번호가 4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번호가 다르니까 시작하는 번호도 새로운 번호로 시작하겠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쪽번호를 4번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4번이라고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빠진 게 없는지 쭉 한번 배치를 확인하시고요. 하고 지금 각주를 안 넣네요. 자, 각주. 오케이. 여기 우리나라의 국기라고 하는 요 말에 대해서 설명글 넣어준 거 요거 빼먹었네요. 여기라고 위치 찍으시고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입력 각각의 페이지에 주석을 달아요. 각주라고 하셔서 여기 설명글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각주의 경우에는 번호가 이렇게 임의로 들어가 있을 텐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양으로 고쳐서 쓰시면 되겠죠. 자, 모양 고치기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들 중에서 동글뱅이 가나다라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앞쪽의 페이지에 이렇게 번호가 남아 있는데 요건 채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1, 2, 3, 4라고 앞쪽에 남아 있는 건 지워 주셔도 되고 안 지워 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꼭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페이지에 가셔서 커서는 아무 데나 두시고요. 쪽 메뉴에 보시게 되면 현재 쪽에서 감추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 쪽에 감추기 쪽 번호를 좀 감춰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호가 안 보이도록 감춰줄 수도 있죠. 보여도 상관은 없으니까 저는 굳이 지우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경로를 찾아서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IT큐방 정확하게 찾으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이라고 넣으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시험장에서는 전송 단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전송이라고 누르기만 한다면 시험관한테 전송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